네. 자, 오늘, 강점을 비싸게 파는 법. 사실, 저를 아주 예전에, 5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요 3만 원짜리 북클럽 하실 때부터 보신 분도 계세요. 미국에서 제가 20불짜리 북클럽을 했었고, 그것도 플랫폼에 꽁꽁방에 우리 주주님한테 제가 기부했었기 때문에 사실 제 수익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작게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제가 2천만 원짜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코칭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그리고 이게 저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고 지금 단단하게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거 진짜 뻥 아니고 진짜다. 근데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이 얘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리부트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로 들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이제 못 파는 게 아니라 나를 몰라서 멈췄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할 이야기들은 뭐냐면 진짜 브랜딩 할 때 왜 우리가 막히지? 사실 책도 진짜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방법 머릿속으로 진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론은 꽉 찼어요. 그쵸? 책 읽으면 밑줄 엄청 많이 긋고 고개 끄덕거리고 사실 메모도 하고 내일 당장 하겠다고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3만 원짜리 하다가 2천만 원짜리까지 하게 됐나? 그리고 제가 APBA라는 심리검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심리 검사를 정말 상상만 하던 일을 정말 드디어 만들어서 저의 평생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자면서도 돈을 벌어주는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제가 하는 브랜드 워크숍에 되게 중요한 장치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와디즈에 들고 나온 새로운 프로그램인 브랜드 리부팅 클럽의 1년 프로그램 제가 구독 서비스라고 하니까 뉴스레터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레터 아니고 구독이지만 1년씩 구독하는 1년 멤버십 프로그램인데 브랜딩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이미 듣기도 하고 제가 많이 보기도 했어요. 경력이나 실력이 이미 많은데 값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의 카테고리를 전문가의 브랜딩이라고 굉장히 많이 좁혔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 몇 년 만났던 분들, 제가 코칭했던 분들을 보니까 이미 어느 영역에서 되게 많은 일을 했거나 혹은 한 분야를 공부를 오래 했거나 그 분야에 장사를 많이 했거나 한 영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던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자산만을 가지고도 무언가를 팔 수 있고 만들 수 있었는데, 음, 잘하면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는 사람 계속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나, 저렇게 잘난 사람들 많은데 내가 할 수 있겠나 해서 더 못하는 거, 시도도 못하거나, 혹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돈이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 진짜 눈물 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돼? 도대체 언제 된다는 거야. 저희 남편은 그냥 언제 회사를 돌아가냐 계속 그렇게 기다렸었거든요.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곧 된다. 내가 이러면서 계속 열심히 땅 파기를 했는데, 어,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그걸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 혹은 워크숍을 할 때는 맞아 맞아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면은 다시 나의 검열관이 올라와서 그게 될까? 그래서 또 남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 사실 저는 오늘도 그랬어요. 내가 괜히 내 얘기를 한다고 했나? 돈을 2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검열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 역시도 그게 또 다시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시스템 안에서 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해내는 사람들의 성공 법칙이 시스템이잖아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 환경 세팅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전문가일수록 더 멈추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북클럽 시작할 때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을 보면 나는 감히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미룬다면은 사실은 나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그거를 더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그 불안함 때문에 내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 불안함은 완벽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강의나 책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게 가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그 가면증후군의 덫에 걸리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면증후군이라는 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더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가지 못하거나 하다가 멈추거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 뾰족한 한 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될 이유, 내 물건을 사야 될 이유, 그런 것들을 내가 그 내 소비자한테 던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펼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뒤로 가면 말씀드릴 텐데, 저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얼마나 많은 삽질과 정말 헛짓을 진짜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왜 혼자서 어렵나 봤더니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그게 회사 안에서 굴러가니까 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혼자 나와서 1인 기업가로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검열관이 들어오니까 더 못하는 데다가 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그러고 현실이 또 너무 바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되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오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도 막 다다다다 혼자 썼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회사 안에서 전문가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 3만 원짜리 북클럽을 할 때, 북클럽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도, 강의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도, 아우,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했던 때는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받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는, 광고회사 7년을 다녔고, 글로벌 은행에서 14년 브랜드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정말 타이틀이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처음 입사할 때부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은행 안에서 저라는 사람이 되게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광고회사 경력이 있으면서 영어를 조금 하고 은행에 한 10년 넘게 다녀서 그 보수적인 은행도 알고 브랜딩도 알고 마케팅도 아는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6천 명 중에 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퇴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을 때 반려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까맣게 잊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 이렇게 나와서 되게 움츠려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너무 존재감이 없었기도 했고 그 회사 안에서는 디자인 팀도 있고 뭐 세무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개발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제가 했었을 때는 디자인 에이전시, 마케팅 에이전시, 브랜딩 에이전시 다 광고회사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팀과 제 팀원들과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내가 나와서 보니까 그런 팀도 없고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와,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피드백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은 움츠려 들어가지고 못 나가고 이럴 정도였었고 어느 날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많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 결정해야 되니까 진짜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코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좀뭐 협업하는 동료들이 있었을 때 그들과 조금 의논하는 정도? 하다못해 언젠가는 수강생이랑 의논하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멘토링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저의 멘토들도 있고 또 비즈니스 코치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도 코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아, 개인의 어떤 힘을 견디는 거, 어떤 개인의 브랜딩은 진짜 혼자라는 거를 견디는 어떤 무게감이 되게 크구나. 그리고 굉장히 실행과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렵구나.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너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더 배워야 하는 강박이 왜 있었냐면은 제가 와디즈 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심리학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 심리도 했고, 미술 치료도 했고, 그리고 색채 심리도 학원 다니면서 한 10년 했고, 색채학 석사도 했고, 아들러 심리 국제 전문가 자격증도 있고, 문현 선생님이랑, 어, 정신과 선생님이랑 뭔가 정신분석에 관한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뭐 한 3년 동안 또 했고 되게 많은 과정들 진짜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리학 석사가 아니잖아. 이렇게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심리학 석박사가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와디즈에 내가 심리학 기반에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엄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심리 코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세요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니까 와디즈 얼굴 까고 나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경력관이 올라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번 실행이 중요하고 하니까 정말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험치가 그만큼 생겨서 내 거가 되어 고도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건 뭐였냐면은 동료들이 보고 수준 낮다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 어느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위안이 됐어요. 근데 제가 와디즈 나가자마자 제일 안 봤으면 하는 어떤 동료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안에 와 있거든요. 그 동료가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그 같이 회사 다닐 때 너무 좀 부럽고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걔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와디즈 나가자마자 그 사람이 왔어요. 나가자마자. 어머, 언니 웬일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너가 안 보기만을 바라는 한 10명의 인원 중에 너가 들어가 있는데, 한 달 만에 오다니, 대박.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저의 찌질함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위대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때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친해지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또 한 번 제가 확인했죠.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강의도 그렇게 했지만 저 스스로도 계속 그거에 발목 잡혀서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어떤 전문가 영역에서 자기 일을 좀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레드에서 나 보면 아는 척 하지 마.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돈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보고 아는 척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돈을 어렵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쉬운 걸로 돈을 벌면 왠지 죄책감을 느껴요. 특히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더더욱이. 왜냐면 그분들 되게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어느 영역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이걸로 돈을 또 회사에서 주는 돈 말고 내가 개인이 나가서 정말 B2C? 뭔가 내가 개인이 어떤 소비자한테 내가 1대1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고생스럽게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되게 이상한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쉬운 일로 번다기보다는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더 찾아서 그걸 계속 보충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심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막 사이버대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뭐 어느 자격증도 따고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리 상담사가 될 것도 아니고 브랜딩을 할 때 사람들의 심리적 기저를 방어막을 조금 걷어주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더 어렵게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데 심리 공부하러 갔더니 심리 선생님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돈 안 벌고. 그 제가 전문가들이 이런 오류에 진짜 빠져 있구나. 아들러 학 끝나고 프로이드 배우러 간다고 그러고 프로이드 끝나고 뭐 다른 거 라저스 배우러 간다고 막 다 이래요. 색채하러 갔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씬 저 씬 다 내가 구멍난 부분만 메꾸러 다니다 보면 그 씬에 가서 내가 다시 마이너가 돼요. 또 초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는 써먹을 틈이 없고 계속 배우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뭔가 이런 심리를 기반으로 그 장벽을 없애는 걸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심리 검사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오늘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이거예요. 저의 실패. 실패가 진짜 많았어요. 막 1억도 찍고 그러니까 또 1억, 저 막 생각해서 이번에 누가 1억 작년에 했는데 또 이번에 1억 하면 연봉 1억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여정 속에서도 되게 실패도 많았어요. 1억만 계속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작년 작년 1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제가 와디즈를 했지만 작년 1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한 4월, 한 3, 4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몇 년을 걸쳐서 준비했던 전자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 출판사에다 얘기해서 진짜 심의까지 받아가지고 하려고 2차 저작물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거절을 당했고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내용이 그냥 아직도 그냥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강연하러 가기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캔슬이 됐고 그리고 예술가 플랫폼에서 뭔가 제가 클래스를 했는데 유료 전환이 영명됐어요. 무료로 정말 100명이 왔거든요. 근데 100명이 왔는데 그 기획자도 너무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유료 전환이 빵명이 됐어요. 제가 그때 타겟 분석을 제대로 못했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그때 잘못 전달을 했다는 레슨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바닥을 찍으니까 아 이제 그만두고 회사를 가야 되나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나 네, 이렇게까지 어 이게 안 됐어 그럼 다음 이게 안 됐어 그럼 다음 제가 하면서 넥스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거든요. 정말 자빠졌을 때 무릎에 흙이 묻은 흙을 털 열을 기회도 없이 계속 다음 거를 계속 해 나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아, 삶에는 비포신과 애프터신이 있다. 근데 지금은 나는 비포신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던 이거는 빵명이 왔던 이것은 그리고 내가 거절당했던 이것은 나한테 콘텐츠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내가 어느 날 PPT에 올리고 그거를 콘텐츠로 써먹을 날이 올 거야. 지금은 나한테는 비포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장의 물기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와디즈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다 안 됐는데 계속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 시차가 해외에 있는 분들은 저랑 시차가 안 맞기도 하고 늘 밤에 하거나 새벽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도 있는데 또 막 시간 쓰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시장을 확대할 때 해외로 나갈 때가 확대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시장 오는 게 확대였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글로벌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갈 수 있는 신이 어디가 제일 큰가 봤더니 와디즈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와디즈에서 저한테 이제 막 요구했던 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았어요. 뭐 얼마 이상 했다고 해라,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만큼의 수익화를 이루지도 않았고 뭐 월천 이렇게 번 적 몇 번은 있지만 그걸 매달 버는 게 아닌데 월천 수익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너무 숫자가 약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와디즈에서 제가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함으로 했고, 근데 이거를 할 때 제가 또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그때도 한 3년? 4년 정도 내가 이렇게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25년 동안 광고 마케팅을 했는데도 와디즈의 상세 페이지 하나의 컨셉으로 갈 만한 그 무언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 콘텐츠가 계속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번을 뒤집고, 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 콘텐츠가 정리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리 콘텐츠랑 브랜드 콘텐츠를 따로따로 했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엮는 작업이, YDG에서 했던 거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광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광고도 하지 않고, 그동안 3년 동안 제가 쌓아놨던 어떤 찐팬이라고 하죠.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나의 잠재 고객들 혹은 기존 고객들, 그리고 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아, 이 모든 것이 지금 꿰어졌네요. 라고 하면서 그때 또 아디지에서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아, 되게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와디즈 1억 타이틀이 이 정도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제안과 컨설팅과 뭐 코칭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 매달 와디즈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1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앵콜을 하자, 뭐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VOD만 팔고 도망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 로망도 있었지만 그러기는 어려웠고, 저는, 코칭이나 워크샵 이걸 팔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콘텐츠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
콘텐츠를 딜리버리 했어요. 왜냐면 코칭이나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타나서 그거를 했어야 했고, 사람들이 조금 쉬고 싶다고 할 땐 저도 잠깐 쉬기도 하고 이렇게, 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마칠 때까지 올 추석까지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 멈추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강점세포 챌린지 1월에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하늘이 정말 뚫릴 정도로 그 에너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7팀이 돌아갔어요. 예,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7팀이 계속 조별로 돌아가고 막 워크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 2회로 1회로 바꾸니까 텐션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또 1회로 2회로 이렇게 해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챌린지의 구조로 가서 그 사람들의 텐션을 계속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옆에서 계속 같이 봐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떨어지면서 약간 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걸 다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계속 멈췄다고 했잖아요. 멈추고 세상으로 나가기 두렵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런 심리 공부를 하면서 저에 대한 발견을 정말 처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색채 심리도 했고 아들러 심리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저를 발견을 하면서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가에 대한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걸 드러내다 보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걷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 와디즈에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강점과 경험을 강력한 무기로 정의한다. 이게 뭐냐면 저는 VOD 강의만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워크숍이나 어떤 사람의 강점을 뽑아내거나 이런 거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 브랜딩, 그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혹은 나는 글을 잘 써. 난 사람과 대면하는 거가 더 좋아. 나는 개발자인데 혼자서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을 잘하게 컨설팅하는 거가 더 재밌더라.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게 더 낫더라. 라고 하면 혼자 연구실에 앉아서 개발이 아니라 그 개발했던 걸 기반으로 그걸 컨설팅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콘텐츠를 재정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강의를 많이 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잠재력을 뽑아주는 거 그게 너무 저한테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으로 가게 된 거고 제가 20년 동안 회사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정리하고 막 토론한 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컨셉을 뽑고 이런 일들을 광고회사도 했고 마케팅 할 때도 했기 때문에 아 워크샵이라는 거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회의실에서 했던 작업들이었던 거죠. 그것들을 제가 지금 1인 기업으로 하면서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했던 작업들 중에서 내가 수월하게 하고 오래 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 걸로 엮을까? 그걸 잘 꿰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게 핵심 콘텐츠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뭘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컨셉화해야 돼. 하나의 언어로. 그래서 저는 포텐셜 디벨로퍼라고 당신의 잠재력을 꺼내서 어떤 상품화 시켜주고 디벨롭 시켜주고 그게 돈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컨셉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뾰족하게 자, 전문가 브랜딩의 1인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분야를 선포하고 나선 사람 없거든요. 마케팅 제1의 법칙 중에 선점의 법칙, 인식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먼저 선점하면 그건 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 속에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포지셔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문가 브랜딩 쪽으로 가겠다라고 더 좁힌 거예요. 이미 좁혀져 있지만 더 좁혀 가고 있고 더 뾰족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파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은행에서 마지막에는 디지털 세이즈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도 팔고 예금도 팔고 카드도 팔고 다 디지털로 파는 시대가 왔었기 때문에 디지털 세일즈,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 끝단보다는 저는 이 심리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여기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을 일로 끌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결국은 컨셉이랑 마케팅 하는 거가 제 25년 한 일이었는데 아직 그거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계속 요 1, 2단계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액 컨설팅을 하면서 이 뒷단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서야 나는 내 거를 펼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걸 전체를 다 엮어서 와디즈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넣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하는 게 작년에는 350만 원짜리 패키지였어요. 소그룹 코칭. 근데 이번에는 제가 계속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년을 데려가야 되는데 다 고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내로 그냥 먼슬리로 얼마씩을 내면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소그룹으로 했던 코칭이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 단체로 강점세포 챌린지처럼 VOD로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 만나서 워크숍 하는 거를 매달 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한 달에 하나씩은 무조건 팔겠구나. 팔아서 잘못되고 안 팔리면 다음 달에 수정해서 하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구조를 만들게 됐고, 그게 제가 했던 방식이고, 그게 제가 소그룹이나 1대1로 하는 사람들을 했던 방식을 약간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더 효과가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고, 제가 해온 방법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컨셉이 없으면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로 딱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전달하는 게 되게 쉬워지잖아요. 딱 한마디로 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셉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잠깐만요. 이 비싼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내 강점을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냐. 여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어떻게 2천만 원짜리 하게 됐나 그 얘기를 할게요. 오늘 그 사장님이 들어오신다는데 제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뭐냐면 제 강점이 아까 무언가를 뽑아서 포텐셜을 꺼내서 그 사람 거를 상품화 시켜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시장에 가서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작년에도 한 얘기 있어요. 빵집 사장님들 계속 빵집 모여가지고 빵 얘기만 해봐요. 누가 내 빵을 사겠어요? 다 빵집 사장님들인데. 개발자들 다 모여서 개발 얘기만 해. 물론 나의 개발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상품을 사진 않아요. 그들이. 그쵸? 그래서 다른 시장이라는 건 내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아,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면 거기서 서로서로 사고 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낫겠구나. 왜냐면 다 그림 그리는 사람, 다 디자이너, 다 개발자, 다 뭐 식당,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은 서로서로 사고 팔거나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 내 거를 촉진시켜주는 워크샵이 돼야지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저는 그들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포텐셜 디벨로퍼라서 그들의 강점, 어떤 사람의 강점을 잘 뽑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메인으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원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빨리 그냥 방법만 알려주세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만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AI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배우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 더 써야 돼요, 돈 주고.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였어요? 지금 10몇 년 동안 심리에 빠져 있었고, 25년 동안 브랜드 컨셉을 잡고, 어떤 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이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만 할래. 라고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얘기는 좀 길지만 돈 얘기니까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3만 원짜리 북클럽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5년 전, 4년 전인데,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어,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개인 코칭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한 시간만 따로 만나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돈을 주겠다. 그래서 한 시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뭐 제가 단가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분이랑 한 시간을 만나기로 해서 제가 그분에 대한 분석을 엄청 해갔죠. 왜냐면 뭔가 돈을 받기로 하고 개인 코칭이 뭔지도 몰랐지만 뭔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대로 했죠. 그냥 PPT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게 지금 당신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말도 막
돈을 받는데 딴 장난치거나 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다 PPT 몇 장을 PT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분이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보이스를 또 어떻게 해요? 그건 개인이 뭐, 회사에서 제가 인보이스 한 적은 많죠, 은행에서.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어,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달라고 하시던 인보이스는 본인이 알아서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저한테 200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돈은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몸값은 25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25만 원을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스피치 클럽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스피치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약간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컬러로 약간 컬러 테라피를 그냥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 고마우니까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니까 얼마라고 제가 말을 안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계좌 젤르로 100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불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두 분 다 제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라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앞으로 나는 200불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25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항상 그 메뉴판에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쫄려서 메뉴판에 25만 원 써놓고 가로 짝대기를 긋고 뭐 10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한 거죠.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연히 나한테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경험이 있어서 내가 목표하는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세워놓고 지금 당장 못 받으면은 X표를 쳐놓고 그 밑에 가격을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 목표에 그냥 허황되게 큰 숫자를 써놓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그 퀄리티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25만 원을 앞으로 하겠어.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준이었는데 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 조사도 여러 번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이랑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미국에 애들을 데리고 그냥 가 있었는데 혼자 애들을 데리고 가 있다 보니까 시간 너무 없고 바빴어요. 뭐 늘 그렇지만 애들한테 등을 보이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 내가 쟤네들을 놔두고 혼자 막 일을 할 때 그 시간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바꿔치기 한다면 얼마면 바꿀 수 있을까? 한 2, 30만 원 주면 내가 한 시간 얘네 다른 거 하고 있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자신 있게 올려놓고 그 밑에 가격을 내려놓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늘 그렇게 받았던 건 아니지만 나의 목표 금액은 그랬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적절하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한테 원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요구하고 그 사람이 주면 그게 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제가 가르친 많은 수강생들이 한 번은 받는데 그 다음에 또 쫄려가지고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 금액을 해놓고 거기에 퀄리티를 맞추려고 내가 더 노력해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고도화시키는 작업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조금 더 그 가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정확한 타겟을 만나야 돼요. 정확하게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돈을 지불해요. 예를 들면 제가 상세 페이지가 만약에 필요했어요. 와디시 상세 페이지가. 근데 지금 급해. 시간이 없어. 근데, 어, 내가 딱 정확하게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을 만났고, 내가 1억 펀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한 2천만 원 펀딩을 할 예정인데, 뭐 얼마를 내면 이걸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 타이밍에서 그걸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발이 아파가지고, 뭐 또 어디 병원을 막 돌아다니는데 운동화를 뭐를 사라 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막 버스 타고 갈아타서 그 병원 찾아가잖아요.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 어린이 다리 뭐 무슨 변형 그걸로 신발 소개를 했고 그걸로 전문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갔고 그 단가 물리치료비나 이런 게 비싸도 정확하게 내 아이의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낼 의향이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정확하게 찌르면 그 사람은 내가 비싸도 내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타겟을 좁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히는 거는 타겟을 좁힌다는 거는 타겟의 문제점을 좁히는 거예요. 타겟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딱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짜리 코칭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25만 원을 메인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와디즈 할 때는 33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할인 가격으로.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쪼개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 가격을 조금씩 올렸어요.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코칭비가 비싸지는 게 내가 바빠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 거를 찾아올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도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가진 내 자산으로, 어,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철칙은 꼭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코칭해 봤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인식부터 바꿔줘야 되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브랜드 만들고 싶다. 나는 브랜드 만들고 싶은데 브랜드를 만들어 다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에이전시는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에이전시 출신인데 그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 내 거가 아니라 그냥 계속 남의 것만 해주다 끝나는 느낌이어서 그게 CEO의 마인드랑 딱 맞물리지 않은 브랜드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한참을 지나서 해보니 그리고 개인 코칭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개인의 철학이나 정말 그 소울이 녹아난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사람의 그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된다는 거 너무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좀 골라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만약에 제가 브랜드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돈이 이만큼 든다. 근데 CEO 코칭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브랜드 만드는 작업을 그 발주를 컨설팅은 못 하겠다. 왜냐면 그 CEO의 마인드부터 잘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 대표님이 나는 10년 넘게 사업을 했고 이미 100억 넘게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마인드셋 자착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착이라는 말은 이미 나는 사업 마인드 충분하다. 내 콘텐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콘텐츠가 이제 햄버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신이 진짜 하면 좋은 게 햄버거가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어떤 심리적 코칭을 하지 않고서 그걸 브랜드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돈만 많이 들이고 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갈 수익 구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용감하게. 왜냐면 그 앞뒤로 뒤로 펼쳐질 그 일들이 너무 저는 막막해서 그거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고객을 고를 수 있게 되면 내가 코칭비가 올라가거나 내 상품 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객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내 가치관이나 내 철학이나 내가 가져가고 하는 상품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거기랑 어떤 스윗스팟이 딱 맞는 고객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철학이냐.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하겠소. 하겠소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원래 와데지에서 X표를 긋고 올려놨던 그 단가를 제시를 했죠. 그게 시간당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회, 8회를 했을 때 1000만 원을 내겠다. 그럼 20회를 했을 때 2천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고, 지금 어저께 이제 속초에서 제가 2박 3일 워크숍을 같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밍까지 부러뜨려가지고 왔는데 그런 작업, 제가 이 정도 에너지를 쓸 거기 때문에 난 그 정도 제시하겠어라는 걸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 줬고 그 어제 워크숍이 끝나고 나니까 개인 코칭하기 너무 잘했다. 내가 심리 기반에 이걸 안 했으면은 지금 워크숍에서도 내가 흔들렸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비싸게 팔리는 원리는 내 강점을 잘 알고 그거를 사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정말 아이 신발, 발바닥이 뭐 안 좋아서 하는 신발 꼭 집어서 뭐 무릎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되는 사람.
아니면은 브랜드를 만들 건데 CEO의 그걸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분도 되게 많은 마케터들이 찾아와서 하자고 했지만 다 거절했는데 자기가 찾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거를 사줄 뾰족한 타겟과도 만날 수가 있고 그 합이 딱 맞으면 내가 비싸게 팔아도 그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내 걸 사서 자기는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를 찾고 그거랑 핀이 딱 맞아 떨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딩에 심리를 붙였는데 그 심리를 붙였던 거는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노하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무의식 중에서 내 마음에 어떤 브레이크가 있더라는 거죠. 계속 나의 검열관이 올라오고 계속 나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걷어주니까 수익화가 되게 빨리 일어났고 그 대표님도 나는 똑같이 말을 하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일이 빨라졌어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에 대한 철학을 세웠기 때문에 내 방향성을 정리했기 때문에 필요하더라. 그게 되게 큰 변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심리를 할 때 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저 콘텐츠 없는 사람들한테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찾는 일을 더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미 약간 콘텐츠가 있어서 세일즈를 해본 사람 혹은 이미 비즈니스를 많이 한 사람 월 2천, 3천 버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 있어서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심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컨셉 수업을 4회로 했었는데, 4회로 하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8회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 안에 뭔가 컨셉도 만들고, 뭐, 타겟도 만들고, 타겟에 대한 스토리도 쓰고, 내 서사도 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8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8회로 넣었고, 그것을 그냥 매달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거 과정에서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행해보고 수정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컨셉 수업하고 그냥 안녕하고 그 사람들 졸업생이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세일즈 수업해도 안녕하고 졸업 끝이었어. 그때는 막 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세일즈랑 컨셉을 왔다 갔다 해서 해야지 뾰족하게 갈리겠더라고요. 컨셉이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팔아보면 약간 바뀌어요. 그런데 팔 때도 아무것도 없이 파는 것보단 컨셉을 어느 정도 초안이라도 정하고 나서 팔아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이른 결론은 저도 그렇게 했고, 뭔가 뾰족한 컨셉을 정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팔아보는 거를 길게 8주 과정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그냥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달 안에 컨셉을 내세요. 그리고 무조건 이달 안에 한번 팔아보세요. 그럼 2달 안에 컨셉 잡고 세일즈 하는 게 다 돼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바꿔서 해보는 거. 그게 맞겠더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고도화됐고, 그렇게 해서 가격도 올렸고, 조금 더 섬세하게 제 콘텐츠가 쫀쫀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버린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 텐션이 떨어지고 하다가 멈추고, 그리고 저도 몇 년 동안 하다가 멈추고, 누가 안 시키면 멈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누가 시켜야 보스가 있어야 되고, 보스가 저한테는 수강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와디즈에서 제가 이미 팔았잖아요. 팔았고 돈을 이미 받았고 빚을 졌는데 이거를 빨리 배달을 해야지 제가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뭔가, 해보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팔아보고 다시 수정해서 다음 달에 하려면 챌린지 형식으로 가야 되고 중요한 건 또 피드백이더라고요. 다들 제가 또 이런 인터뷰들을 해보니까 제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냥 성과도 안 보이는데 그냥 무작정 닥치고 하라니까 그냥 하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개인 코칭비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로 해가지고 미션을 완수하면 모여서 다시 제가 소그룹으로 코칭을 해드리고 그 전에는 팀원들끼리 모여서 코칭을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하면은 다른 전문가들이니까 저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335 모여서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가 루틴하게 모여서 내가 했던 성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뭐를 할지를 이야기 나누는 팀을 꼭 꾸리세요. 이거는 저의 클럽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335 모여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환경을 진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진짜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저도 되게 많이 했다고 심리도 했고 제가 꽁꽁방에서 처음에 할 때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 대표 강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강의 그 클래스 페이지를 저 혼자 다 뒤덮었거든요. 막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색채 심리도 하고, 영어 스피치 클럽도 하고, 마케팅 북클럽도 하고, 엄마 북클럽도 하고. 근데 왜 그랬었냐면은 제가 색채 심리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영어 스피치는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제가 회사를 하고 있어서, 어, 다시 오면은 회사에서 영어 스피치를 해야 되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공부하려고 또 만든 클럽이기도 하고 또 엄마 북클럽은 왜 했냐면은 저는 이 색채 심리를 엄마들을 위로하는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엄마들을 위한 육아 북클럽도 했었고 글쓰기 제가 글을 계속 쓰고 콘텐츠 만들고 싶어서 글쓰기 챌린지도 했었고 진짜 여러 가지였었어요. 영어 발음까지 했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다 저한테 필요해서 한 거였는데 그렇게 산만하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제 걸로 지금 줄을 세웠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MKY라는 곳에서 찐팬을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의가 그때 터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음, 제가 더 나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뭐 2만 원짜리에 한 120명 막 이렇게 들어왔었는데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새로운 사람을 받으면 또 너무 주눅이 들까 봐. 그게 3년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와디즈를 한 거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것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요 안에서는 1등이지만 더 큰 시장에 나가면 또 통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내가 나아갈 때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에 생각해보면, 아, 그래. 내가 그때 이기도 바로 뽑박 해가지고 나갔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온라인 강사 시장이 되게 많이 성행을 했었을 때니까 잘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저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를 키우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자신이 없었나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깨뜨려 줘야 되고, 그 깨뜨리면서 동시에 실행을 해야지 그 실행치만큼 내가 성장하고 거기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법이 몰랐다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깨뜨리는 그 힘? 그게 좀 약간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심리 검사를 하면 내가 저 나쁜 거 뭐 들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어려웠던 것들을 알고 나면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되게 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아, 이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 일에 관심이 많구나. 이래서 이건 되게 껄쩍지근해서 이건 하기 싫어하는구나를 알면 되게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선명해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심리검사 여러분 하지 않더라도요, 스스로 뭔가 글을 써보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찐팬을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정말 되게 마감을 빨리 했고 인기 상품이었고 제가 찐팬 발전소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때 막 새벽에 80명이 들어와서 소개팅이라는 제가 워크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썼던 거예요. 그때는 되게 신선하다고 했었어요. 소그룹 하고 막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그게 제 강점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것들을 얘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도 저는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 워크샵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많이 왔죠. 줌으로도 많이 하고 워크샵도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제가 이런 커뮤니티를 한 4년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을 하고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피드백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어떤 1년 안에 1년 시스템, 1년 멤버십 이 경험으로 제가 또 그거를 기획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왜 아들러 심리학을 했나 말씀을 드리면 아들러가 약간 너가 왜 그랬는지 원인을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 개발이랑 되게 맞고, 제가 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러 심리를 공부를 했고, 제가, 어, 이 아들러하고 색채 심리를 또 접목했었던 거는 회사 다니면서 사실 10년 넘게 심리 공부도 했고 대학원까지 했는데도 계속 쌓기만 하고 연결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비즈니스로 연결하지 못하는 저랑 또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들의 그 무언가를 찾아주는 건 되게 쉽게 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제 리부팅 랩이라는 제가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거기서 그 정여울 작가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경희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너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정여울 작가님한테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 얘기를 지금 몇십 년째 듣고 있다. 대학교 때는 내가 너를 고등학교 때 만났다면, 20대 때는 내가 너를 10대 때 만났다면, 30대 때는 내가 너를 20대에 만났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의 강점은 정말 그 사람의 강점을 뽑아서 뭐를 하라고 계속 촉진시켜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거를 개발시켜주는 게 저의 약간 천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은 너무 천직인 것 같죠. 그렇게 나한테 쉬운 거, 나의 강점을 끄져내고 그걸 구조하는 능력이 저한테 있는데 그거를 써먹으려고 저는 저의 상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뭐 정리를 잘한다거나 정말 미친 듯이 정리 잘하는 사람 있죠. 노션으로도 잘하고 매뉴얼북도 잘 만들고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막 어떤 기계를 잘 만든다든지 새로운 거 창의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든지 뭔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남의 거 잘 뽑아주고 이거는 그걸로 뭐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눈에 보이는 뭐를 학위를 땄다 어디서 뭐 경력이 있다 이거랑 다르게 여러분이 잘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오거나이즈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벌리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거나이즈를 잘하는 사람이 저를 받쳐주면 저는 더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협업하고 그런 사람들 직원으로 쓰기도 하고 협력 업체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펼치는 거를 잘하는 쪽으로 메인 그 상품을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텐셜 디벨로퍼라고 여러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심리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심리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거더라고요 하면서 그걸 계속 고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숨 쉬듯 쉬운 게 뭔지 되게 그거 뽑는 게 어려운 게 나는 너무 쉬워서 그걸 인식을 못 하더군요. 근데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나는 뭐가 강점인 것 같아? 넌 이거 잘하고. 나 그거 너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혹시 남들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코어 콘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들러 기반의 퍼스널 브랜딩 종합검사라는 심리 검사지를 개발했거든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인사이트는 드렸지만 개발은 그 심리학 그 박사님, 석 박사 연구진들이 했는데, 제가 아들러 심리 공부할 때 만난 그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러 심리 공부할 때 제가 주구장창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한다. 나도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게 아들러 심리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것만 제거해주면은 사람들이 날아다닌다. 그거를 검사해서 찾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마침 그 박사님이 그러니까 검사지 개발하는 쪽에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국가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제가 돈을 지불하고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뭔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그 사람의 신념이 뭔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념. 제가 색채 심리나 이런 거 할 때 신념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건 사람들 다 싫어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 신념을 깨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신념에 맞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찾는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 또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펀딩에서 이 심리 검사를 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제공할 거 기도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여러분이 뭔가 정했다라고 하면 그걸 버리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의 강점을 비싸게 파는 방법 중에 하나에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심리 검사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의 어, 논리는 그 사람이 가진 걸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걸로 꺼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제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왜 안 하지? 왜 못하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못하네. 그게 가면 증후군이고, 뭐, 이런, 뭐, 완벽하게 하려는, 뭐, 추구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고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만 해결해주면 사람들 날아다닐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사지를 개발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걸 객관화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파생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핵심 코어 콘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내가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겟을 더 잘 되게, 더 이롭게 하려고 내가 계속 고민하면 다른 파생 상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수강생들이 자꾸 멈추는 이유, 막 한다고 해놓고 도망가고 안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찾았는데 제가 막 심리로 막 뭐를 헤비하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또.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검사는 또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세컨더리 상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파생 상품이 저의 메인 상품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엔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르게 하는 게 엔잡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콘텐츠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서 다른 게 뻗어 나오면 그게 파생 상품이 되고 이게 나의 엔잡이 되는 거예요. A가 A와 A-가 엔잡이 돼야지 여러분이 수월하게 시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얘가 잘 벌리면 얘도 따라서 벌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내 강점을 비싸게 파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돼? 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관심사도 많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줄 세우게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색채 심리였어요. 정말 10년도 넘게. 왜냐면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회사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게 또 다른 잡이 되거나 저의 세컨 라이프를 이끌어줄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색채 심리로 뭔가 그림도 그리고 힐링하면서 되게 예쁜 그런 한옥 하우스에서 뭔가 힐링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색채 심리가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제가 세상에 나와 보니 사람들은 나한테 이걸 원했어요. 브랜딩을. 세상이 대브랜딩의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맨 앞에 놔뒀어요. 왜냐면 제 경력 25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들러가 아니라 브랜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검열에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25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앞에 내세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잘하고 젊고 싱싱하고 센스 있고 잘하는 인플루언서도 너무 많고 감각 있는 젊은 사람들 너무 잘하는 사람 많은데 너무 늑다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클래식하게 정통으로 하려고만 들고 막 제가. 그런데 제가 뒤돌아봤어요. 저의 25년 직장 생활을.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랬는데 내가 왜 갑자기 검열에
갇혀서 못하지? 그럼 내가 재밌었던 일이니까 이걸 개인화시키는 거를 더 노력해보자. 라고. 그래서 이걸 앞에 내세울 때는 한 번 더 되돌아보셔야 돼.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얘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언제까지나 브랜드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브랜딩도 나의 도구일 수 있어서 그럼 브랜딩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맨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저의 그런 관심사지만 꽤 열심히 오랫동안 했던 일을 뒤에다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딩을 해주는데 연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되게 뜨겁게 달궈주는 연료가 되어서 뭐 심리나 색채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되게 차별화된 브랜드 전문가가 된 거죠. 심리를 하거나 해서 개인을 브랜드화 시켜준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내가 마이너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고도화 시키다 보니까 되게 내 강점이 비싸졌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속 줌으로 라이브로 강의만 했던 거를 작년에 강점 세포만 VOD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컨셉은 라이브 못할 그거는 VOD 못할 것 같아. 맞춰서 내가 코칭해줘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사람들이 고도화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VOD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랑 코칭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심리도 내가 컬러로 색채 심리로 코칭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되게 딥다이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표준화된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면 나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너무 헤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어떤 표준화되는 거? 그렇게 되면 내 콘텐츠가 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저의 여정이었고, 이 과정에 저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을 비싸게 받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풀로 여러 가지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심리도 이야기했고, 뭐, 수익화, 이거 제가 되게 못하는 거였는데 작년 와디즈 할 때도 되게 또 옆에서 아니야. 이미 그렇게 심리 공부도 했고 다 그렇게 졸업장도 받았는데 자기 강점으로 해라고 해놓고 왜 안 하세요? 왜 리부트님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너도 해도 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다른 환경으로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으로 저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기존 풀에서 제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나와서 제가 혼자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장님들 모임에도 가서 저를 그냥 거기다가 내던져 보기도 했어요.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사업만 열심히 잘하는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고 이런 브랜드를 회사 안에서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씬에 가니까 제가 정말 너무 쪼무레기였지만 다른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자신감을 얻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멘토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심리학 교수님이나 글쓰기 멘토나 이렇게 또 만나기도 하고, 제가 또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서도 뭐 이런 거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사장님 커뮤니티에 가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나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일을 가지고 만나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할게요.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 그 검사에서 성격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인지, 그 다음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나를 멈추게 하는 거. 사적 논리는 그런 거죠. 완벽하냐, 어떠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랜드 성숙도도 검사에서 나와요. 나는 내 콘텐츠랑 맞는 걸 하고 있는지, 자기 인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그걸로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를 뭘로 했냐면은 신화랑 붙였어요, 여러분. 이 신화 16개. 그래서 뭐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꾸 낙담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를 너무 어,
하는 스타일인지, 너무 방어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컨셉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 어떤 나다운 어떤 브랜드에 대한 지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정체성 정리 심리 강점 검사를 그리고 강점 검사도 새로 제가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정리하고 포텐셜 디벨로퍼, 브랜드 뭐 전문가 브랜딩 전문가 이런 언어들도 만들고 그리고 나의 서사.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게 저의 서사잖아요. 그 뇌 좌절도 있고 제 성공도 있고 그런 어떤 브랜드 언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파는 방법. 제가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4단계에 지난번에 350만 원짜리 패키지만 넣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월 12만 원짜리의 패키지 안에 이것도 다 넣고 이것도 1년 내내 계속 반복해 보게. 그런 거 우리 같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뭐 리드 마그넷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료로 뭐를 주고 뭐를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내 팬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런 제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구독 서비스까지 여러분의 세일즈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를 1, 2, 3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계속 한다고 보면 한 10번? 한 7번 정도는 이 컨셉과 세일즈 마케팅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작과 성공, 그다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났던 솔루션이 사실은 이거였었고, 저의 전의를 그대로 따라와서 제가 실패했던 거를 성공의 뭐, 기점으로 여러분이 변환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리뷰팅 클럽에서는 강점 세포할 거고요. 그다음에 컨셉 만드는 거 8회 동안 할 거고, 그다음에 수익화 마케팅, 세일즈 어떻게 팔면 좋은지 정말 여러분이 한 번 팔아보면 그 다음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컨셉으로 가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 그래서 이번에 제가 1단계 검사라고 안 했어요. 무조건 검사랑 그건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가 사실 내 강점이나 이런 걸 찾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넣어서 제가 더 넣을 거고, 컨셉 워크샵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 하는 거. 어떻게 터널 짜는 거 있죠? 깔때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서 쭉 내려가서 비싼 것까지, 고가까지 어떻게 팔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계속 어떻게 선순환하는지를 그냥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챌린지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그날 오늘 주어진 것만 하면은 그 다음 거는 그냥 어떻게 끌려서 가다 보면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뭔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뭐 강의나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답을 찾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거. 저도 코칭 받는 사람이거든요. 다 코칭 해주잖아요. 저도 지금 멘토가 있고 코칭을 받거든요. 비즈니스 코칭을.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코칭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끌어줄 코칭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갈 동료들도 꼭 찾으셔야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브랜딩을 잘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지금 정말 제가 인스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초에서 지금 오늘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정말 2박 3일 아까 말했던 그 2천만 원짜리 코칭 워크샵을 했어요. 근데 되게 다른 마케터들한테 되게 흔들렸대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반박하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느냐고 보수적인 이야기를 나왔을 때 절대 굽히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늘 흔들려서 그럴까? 가격을 낮출까? 그럼 상품을 바꿀까? 구조를 바꿀까?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걸 꼭 하고 싶고 내가 왜 해야 돼야만 하는 그 자기의 why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저랑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때는 왜 내가 마인드셋이 있는데 개인 코칭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심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알 것 같다. 나는 내 비즈니스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저는 스스로 확신이 들었죠. 아, 아직 브랜드의 뭐 뒤에 뭐 컨셉이나 시리즈 이런 거 다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지금 자기 강점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만 정하는 걸 심리 기반으로 했는데 그것만 하고도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니 나도 잘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그냥 자신 있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저도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도 되게 의미 있게 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이 맞는 고객을 만나야지, 내 가치를 알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한테 가서 괜히 마음을 다치지를 마시고, 나랑 결이 맞는 고객을 골라서 여러분이 셀렉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결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거를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그 고객을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를 당신한테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결을 정확히 아는 거를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오늘 혼자 가면은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저도 계속 딴짓만 하고 진짜 엄한 짓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막 투잡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만 하고 역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저의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래도 5년 만에 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또 고도화된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완성해가는 어떤 실험실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브랜드 리부팅 클럽의 1년 멤버십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 대한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아, 나는 지금, 단순히 강의를 파는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을 통과해서 또 퀀텀 점프를 할 적합한 사람을, 라이 펄슨을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해서,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을 레버리지 해서, 여러분만의 콘텐츠로 또 평생 가져갈 수익 구조를 가져가실 분들. 제가 정말 이렇게 수익 얘기를 열심히 하다니 진짜 저도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보이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동안은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 와디즈 알림 신청하시면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와디즈 알림 신청하면은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초기 1000명을 제대로 모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1000명을 모은 것, 초기에 내 뭐 SNS 고객을 오디언스를 모았던 내 수익화를 위한 고객을 모았던 초기 1000명을 어떻게 모았나 그 성공 사례집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와디즈 알림 신청만 하셔도 드리려고 준비 중이니까 와디즈 알림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와디즈 혹시 링크 누구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톡방에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제가 브랜드 리부팅 클럽 월 12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을게요. 저 이런데 뭐가 고민이에요, 이런 거. 네, 혜숙님. 제가 그 와디즈 들어는 갔는데, 그 시간이 지금 여유롭게 없어가지고 주말에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봤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게 오픈해서 모여서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어, 다 너무 그것만 얘기하기 뭐해서 못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음. 그래서 거기를 참석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제가 여러분,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와디즈는 다음 주 화요일 30일 날 오픈돼요. 결제는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알림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강점 세포로 자기 정체성, 나 무슨 일 하면 좋을지,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 찾는 거랑, 플러스, 어, 브랜드 컨셉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익화 하는 거, 이걸 3개월 코스로 만들어 놨어요. 3개월 코스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나 컨셉이 좀 안 된 것 같아. 컨셉을 한 번 더 할래. 나는 세일즈를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팔아볼래. 아니면 아직도 나 아직 콘텐츠 못 찾은 것 같아. 더 해볼래.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골라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1년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 거고요. 그런데 1년 내내 매달 제가 오프라인 워크샵을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번 하고 오프라인 한 번을 할 거예요. 온라인은 그냥 특강으로 할 거고 오프라인은 워크샵으로 할 건데 그때 못 오시면 제가 영상이랑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프라인 워크샵 제가 왜 하냐면 다 했는데 마지막 터치가 있으면 조금 더 퀀텀 점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 번씩 제가 특강
플러스 워크샵을 진행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챌린지를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이번 달에 너무 바쁘다, 그럼 그 특강만 들으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이 클럽 안에 들어오면은 매달 진행할 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여행 가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챌린지는 안 한다, 강의는 안 듣는다 하면은 그냥 특강만 참여하셔도 되고, 어, 녹화되는 거 드리고 워크지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혼자 해보시고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또 문의사항 있을까요? 애지님? 그냥 왠지 애지님 시키고 싶어요. 저 지금 네네. 강의하고 특강하고 헷갈려요. 아, 강의는요, 음. VOD, 강점세포 챌린지 했던 것처럼 VOD 강의로 나갈 거고, 그걸 다 같이 듣고 워크샵을 하는 걸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그리고 추가로 특강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거나, 오프라인에 모여서 한번 하거나 그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한 번, 오프라인 한 번. 2회가 제가 라이브로 봐드리는 코칭 플러스 워크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강의만 듣는 것이 따로 있고 강의 플러스 특강 듣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다 한꺼번에 여러분이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리부팅, 브랜드 리부팅 클럽 제가 이름 지었는데 브리클이라고 할게요. 저도 아직 입에 안 익어서 좀 쑥스러운데 이 브리클 안에 이 클럽 안에 멤버십, 그러니까 연간 멤버십이라고 할 거예요. 연간 멤버십 안에 들어오면 매달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워크샵을 하고 그 숙제를 잘 하면 제가 속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메인 기본이고 그거를 한 달을 마치고 나면은 온라인에 한 번, 오프라인에 한 번 모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워크숍을 저랑 라이브로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 그거를 강점 찾기, 그다음에 컨셉 정하기, 그다음에 세일즈. 그 세일즈는 가격 정하는 거, 퍼널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 그다음에 잠재 고객은 어떻게 모으는 거, 이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정말 파는 얘기만 하는 거, 돈 얘기만 하는 거. 그렇게 3단계가 쭈루룩 가게 될 거예요. 네, 수나님 네, 질문 주시려고 마이크 안녕하세요. 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새벽이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네, 1년 과정 중에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제 앞에 컨셉 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맨 네, 마지막 단계 이제 그 고객을 모으고 이제 그 파는 단계? 네, 네.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부분만 따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뒤에 부분이라는 거는 그, 이제 세일즈. 그, 네네네. 네네. 그것만 계속 매달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에는 설 지나고 2월 한 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은 온보딩 하고 어쩌고 추석 지나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시작해서 3개월은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3개월은 순서대로 갈 거고 4개월 차부터 이 세 개가 동시에 열릴 거예요. 그 중에 골라 들으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후에 그 따로따로 열릴 때, 그 동시에 열릴 때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 3개월 후에도 3개월도 1, 2개월 안 하시고 3개월 차에만 들어오셔도 돼요. 세일즈에만. 음, 1, 2개월 안에 1단계하고 2단계에는 그냥 특강만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셔도 되고 VOD를 들으니까 그냥 혼자 들으셔도 되고 챌린지는 네, 참여 안 하시고 그냥 강의는 음, 드리지만 사람들과 하는 챌린지는 미션을 해야지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숙제도 하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순환이 그냥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미 다 쭉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그냥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세일즈까지 다 했는데도 다시 강점을 찾았을 때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은 컨셉과 세일즈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고, 제가 코칭했던 분들도 지금 개인 코칭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다시 수정하고 세일즈하고 팔아보고 제가 계속 막 푸시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고도화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는 것도 뻘쭘해서 잘 못해요. 그 가격 정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게 그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고액 그거에만 넣어놨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 클럽에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게. 왜냐면 한 번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매달 할 수 있게 그냥 넣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금요일에 한 번 더 특강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드렸던 분들, 그래서 그런 심리적 장벽을 깼던 분들, 그리고 요랬는데 요래됐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마디즈를 들어오시지 않아도 그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이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또 쫀쫀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하면 할수록 저도 깨지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 창피하지만 다 말하자. 왜냐면 그래야 믿어줄 것 같았어요. 제 얘기를. 어머, 희정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시려고 화면 키신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네. 아니, 질문이 아니라 네. 너무 유익하고 아, 그래, 본인의 감사합니다. 그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그 자신의 그 뭐랄까 경력을 네. 레버리지해서 뒤에다 또 이제 그 관심 있었던 분야를 또 받쳐서 또 네. 이렇게 정말 심리학적으로 강점을 만들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툴도 이렇게 개발하시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런 서사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네네. 나도 가보면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문가 타겟을 좁혀서 전문가를 위한 이제 브랜딩 뭐 그러면서 실전까지 그거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정말 고도화를 잘 시킨 것 같아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라 함은 지금 현재 뭔가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타겟을 잡아서 가시는 건가요? 제가 또 그 얘기도 할 말이 많네요. 제가 거기까지 오는데도 진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정의를 또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스스로 전문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게. 그래서 네, 조금, 아,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아니라고 해서 안 오겠다라는 리스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세우고 싶었던 거는, 제가 그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제가 내세우고 싶었기도 했고, 제가 음,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영역은 뭐냐면 어떤 한 분야를 일한 경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다들 잊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안 오셨지만, 제주미지님이라고 글쓰기 강사, 어, 논술학원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오랫동안 본인이 했고, 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럼 글쓰기 전문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일을 너무 잘하시는 전문가인데, 저한테 올 때는 부동산 실장님으로 왔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뭔가 플랫폼을 만들까? 이러면서 오셨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서사를 캐다 보니까 부동산에 입사한 것도 글을 잘 써서 블로그 해주러 부동산에 가서 거기서 실장님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포지션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 네, 또, 어, 더 쉽게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할 때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서 정착한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 거기서 또 이렇게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잊고 그냥 뭐 다른 잡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애를 키우면서 잊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박. 이런데 안 한다고요? 막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였는데 실행을 딱 한 번 해보니까 사람이 완전 변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 금요일 날 할 건데 그런 분들을 살려주고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고객이에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잊고 있던 나의 잠재력을 깨면 나도 전문가라는 영역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전문가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어떤 뭐 내가 학위가 석사 박사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떤 장사를 오래 한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분야를 공부만 계속했어. 학위가 아니라 그냥 학원을 다닌다거나 관심 있어서 그냥 좀 타본다거나 취미로도 많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서 저는 맞아요. 그분들도 음, 전문가로 만들어 드려서 그분의 영역을 카테고라이즈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브랜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파서 제가 1등이라고 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하셨어요.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네네. 멋지십니다. 전문가를 잠재력으로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제 워크숍. 네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혜숙님 뭐 얘기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또 질문 없어요? 아리아님 질문 없어요? 지니님,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러면 혹시 이게 30명 정도 됐다 지금 한 5분 정도 나가셨지만, 이거라도 아쉬운 대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기록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비포씬. 자, 이건 나의 다 콘텐츠로 쓸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 켜주시고, 제가 이대로라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저의 야심작에 모두 다 참여하시면 손해보실 일 없으실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우리 브랜딩 라운지에 올려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톡 해주셔도 되고, 26일 날 더 진한 얘기로, 더 리얼한 얘기로 가지고 올 테니까 26일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그날만 들어도 또 다른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